자, 이번 영상에서는 8번부터 10번까지 장문, 단독 출제 지문,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지문을 풀어볼 거야. 자, 먼저 장문 상황과 학생이 글을 쓰기 전 떠올린 생각, 그 다음에 학생의 초고가 나와 있고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또 먼저 보고 넘어올 거야. 자, 8번 같은 문제는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과 학생의 초고에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는지 안 된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였지. 자, 9번.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장문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그 다음에 초고 쓰기, 그 다음에 고쳐 쓰기의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어. 물론 내용 생성과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해. 어쨌든 이렇게 4가지, 5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고는 말 그대로 처음 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쳐 쓰기 방법이나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점점 고쳐 쓰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걸 보완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기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걸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했어. 자, 근데 보면 자료의 활용 방안이 나온 두 문제 중에 여기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 신문기사, 설문자료, 전문가 인터뷰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것이 지문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자료를 활용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목적과 의도, 활용 효과와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보기, 각각 매체, 자료의 특성과 효과와 내용 그것이 본문과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내용이 일치불일치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야. 물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각각 매체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겠지. 자, 다음으로 마지막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에서 미음까지가 있어. 약간 어휘 문제 느낌이 살짝 나. 근데 이것을 유형은 어휘 문제 같은 스타일인데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고쳐쓰기에는 어떤 방법과 전략이 있고 이것이 각각의 용례에 대응되었을 때 어떤 것은 맞게 고쳐졌고 어떤 것은 어색하게 고쳐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자. 먼저 장문 상황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놔야 될 게 장문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먼저 첫째, 장문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가. 그다음 두 번째가 글의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이 글을 읽는 예상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배경 지식이 어떻고 연령대는 어떻고 어떤 사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은 어떠하고 관심도나 흥미도, 취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얼만큼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매체는 어떤 형식이고 어떤 자료 유형인가 이 4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분석해서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학문 과제가 학생의 프로젝트에 작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 작은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네. 학문 주제가 나왔어. 건의문 작성하기. 건의문 얘들아 무언가를 건의하는 것. 그렇지. 설득하는 글쓰기 유형. 즉 장문 목적이 설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예상 독자는 학생의 임원들이 되겠다. 우리가 목적, 주제, 독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매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9번 문제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야. 크라우드 펀딩. 아, 이게 어떤 글의 화제나 소재가 되는갑다.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가?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건의하게 된 상황을 밝혀야겠군. 아, 건의 상황. 이게 드러나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개념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펀딩을 활용해서 자금 조성하는 과정 나타나는지 봐야겠지. 그다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이게 초고에 얼마나 잘 적용돼서 녹아 있는지 이걸 파악하면 되는데 잘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지문을 초고를 읽기 전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이 5가지 볼 때 하나가 유독 좀 겉도는 게 있어. A부터 E까지. 그렇지. 전체적인 설명, 과정, 배경, 장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 조금 내용이 겉도는 느낌이 있어. 근데 초고를 안 읽었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잖아. 4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초고를 한번 읽어보면 돼. 자, 이제 학생의 초고를 한번 분석해 보자.
자, 저는 임원 누군데 지난달 학생회에서 소방서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어. 자,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런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중단된 경험이 있어. 그렇지.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내가 건의문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나타나고 있네. 그치? 그래, 여기는 A가 드러나고 있어. 그 다음에 소방서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에게는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에서 에게도 있고 에서도 있고 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적합할까? 소방서, 그렇지. 에가 되는 게 적합하겠지. 그렇지. 부사격 조사의 활용이 잘못된 거야. 이게 무정물일 때 유정물일 때 에와 에게의 쓰임이 다른데 이따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 일단 기억은 소방서 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최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것도 배경 상황에 포함되겠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도 자금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기에서 A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자,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익명의 사람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에 대해 나타나고 있지. B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 학생회가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한다면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피동 표현이잖아. 니은 뭐뭐하게 되다, 뭐뭐 되다. 근데 주체가 누군지 봐봐. 학생회가 주체야. 학생회가 주체면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그렇지, 사용하는 거지.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사용될이 아니라 사용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 프로젝트의 성격, 목표 금액, 자금으로 완성될 결과물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모금한 다음에 금액 달성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담화 표지가 나왔어. 우선, 그 다음에는 다른 건 뭐가 될 수 있어? 또 처음에는, 이후에, 아니면 첫째, 둘째 이런 담화 표지. 그럼 담화 표지가 뭐예요, 선생님? 자, 여기 나오지만 담화 표지란 무엇이냐? 지시어나 접속어 등 글의 흐름을 좀 매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연결 표현이다. 이런 걸 담화 표지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C의 내용이 나와 안 나와? C의 내용이 나오지.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과정이 나타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무엇이 있어? 장점이 있어. 그래서 장점 나왔잖아. 일과 이후에 후원이 가능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희망하는 학생. 무엇이 빠진 느낌이지? 디귿에 크라우드 펀딩에 무엇을 희망하는 학생?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또는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그렇지. 목적어가 빠져있네. 목적어를 넣어주면 되겠어.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후원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학생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프로젝트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온전히 학생의 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어.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다 장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역접인 그러나가 나오는 게 맞아? 아니지. 또한, 그리고, 더해서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순접의 기능을 가진 접속어나 지시어가 나타나는 게 적절하겠지. 여기에서 장점인 이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를 펀딩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통일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으면 과감히 빼주는 게 깔끔하고 간명한 글을 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중단된 학생의 프로젝트 진행 위해 크라우드 펀딩 건의합니다. 자, 8번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지.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뭐였어? 그렇지. D. 어려움이었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어려움. 나와 있지도 않았어. 정답은 4번이다. 자, 9번.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이것의 활용 방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보자. 가는 신문 기사인데 여기 선생님 밑줄 쳐놨지 별표. 중요한 건 뭐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늘고 있다라는 거야. 위에서 몇 배가 늘고 막 몇 배씩 늘고 결론은 뭐야? 아무튼 겁나 늘었어. 크라우드 펀딩 요새 대세라는 거지.
자, 그럼 나의 설문자료를 보자. 설문자료나 그래프나 도표 이런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얘들아. 아주 의미 있는 높은 수치나 낮은 수치 또는 비율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 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번 참여에 만족한 이유가 무엇이야? 가장 높은 65% 비율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족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52%의 가장 높은 비율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 자,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는데 전문가 인터뷰 중에 여기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온라인 통한 쉬운 접근, 소액이라도 부담 없이 후원, 홍보 효과 높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 장점이 나왔어. 자, 근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알리고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프로젝트 의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야? 투명성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네. 1번 선지 가를 활용하여 최근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맞아 틀려? 오케이, 맞는 내용. 나의 일을 활용하여. 나의 일이 뭐였어? 크라우드 펀딩에 만족한 이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다면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내용 뒷받침 오케이. 자, 다를 활용하여 3번. 크라우드 펀딩 방식 활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근거를 삼는다. 그렇지. 다에 뭐가 나오냐면 온라인 통한 쉬운 접근, 소액 부담 없이 뭐 후원할 수 있고 홍보 효과 높일 수 있고 장점에 대한 근거 오케이 삼을 수 있지. 다와 나의 일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 잘 봐봐. 다와 나 어디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건 아니었잖아.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 그리고 플러스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안 나왔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뭐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어. 자, 5번 나의 이. 나의 이는 뭐였어? 크라우드 펀딩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그다음 어떤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치? 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인다. 오케이. 5번도 맞지? 정답은 4번이 되겠네. 다음 10번. 고쳐쓰기 방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런 문제가 간간히 잘 나와 장문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고쳐쓰기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이걸 좀 학습하고 넘어가자. 자, 고쳐쓰기의 방법이야. 먼저 1번 추가 첨가가 있어.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걸 덧붙이는 거야. 아니면 없던 걸 덧붙이는 거. 다음 삭제. 특정 내용이 전체적 통일성을 해쳐. 그래서 내용을 빼는 걸 삭제라고 하지. 대체 또는 대치는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이나 다른 어휘로 바꾸는 것,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나 대치라고 해. 이동은 내용을 1문단에 있던 내용인데 2문단에 있는 내용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1문단에서 2문단으로, 즉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이동이라고 해. 그다음 마지막 5번 재배열 또는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여서 요약하거나 아니면 길이를 느리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재배열 또는 재구성이라고 한다. 이런 5가지 전략 방법이 있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선지마다 살펴보자. 자, 1번의 기억, 조사, 즉 부사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소방서 애로 고친다. 맞지? 고치는 거니까 대체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 부사격 조사는 에게, 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에게는 유정명사에 붙고 에는 무정명사에 붙어.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유정명사지. 즉 있을 정자는 뜻 마음정. 정서가 있는 대상 명사라는 거야. 정은 반대로 정서가 없다라는 거지. 감정이나 정서가 없는 대상을 무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정명사한테는 애를 붙여. 그러니까 소방서는 정서가 있어 없어? 감정이 없으니까 애를 써서 소방서 애로 바꾸는 거야. 다음 니은. 잘못된 피동표현이므로 사용할로 고친다. 그렇지.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사용될이 아니고 사용할로 바꿔야겠지. 이것도 대체로 볼 수 있어. 자, 3번에 디귿.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그렇지. 필요한 문장 성분 목적어 빠져 있었어. 그래서
참여하기를 또는 참여를 추가한다. 추가가 되겠지. 3번도 맞는 선지. 자, 4번 리을.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런대로 고친다. 우리가 앞과 뒤가 똑같이 장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역접이 나오냐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역접이야. 그러면 앞과 뒤가 균등하게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리고 아니면 또한 이런 말들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대치가 되겠지. 5번에 미음.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어떻게 한다? 삭제한다. 그렇지. 삭제가 되고 5번도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고쳐쓰기의 전략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장문의 단계, 그 다음에 작중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학습을 해보았어. 자, 이제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화법 장문에 대해서는 끝났고 다음 영상부터는 언어, 즉 문법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거야.